안녕하세요. 킴스TV 개원 전후에 알아야 할 핵심 노무 2편입니다. 자, 오늘의 진행을 맡은 더셀피부과 심현철 원장입니다. 오늘도 1편에 이어 이 노무 관련 지식을 전해주실 노무법인 익선의 이 최지희 대표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무법인 익선의 최지희 노무사입니다. 네. 지난 1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개원하시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난 편에는 이 개원에 관련된 노무 관련 지식에 대한 이 질문과 답변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편에서는 이 개원 후에 노무 관련 지식에 대한 이 질문들 정말 많죠. 저도 개원 이후 때 정말 많이 여쭤봤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질문. 이 직원과 인센티브를 계약을 하는데 이 지각하거나 또 컴플레인이 발생한다면 안 준다고 써도 되나요? 네, 사실 인센티브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먼저 답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네.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인센티브는 법정 수당이 아니거든요. 원장님께서 재량으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제 결정하시면 네. 네, 그 기준대로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급 제한도 할 수 있는데 네. 네, 명확하게 우리 근로계약서에 뭐 가령 환불이 있으면 몇 퍼센트를 돌려줘야 된다던가 컴플레인이 몇 회면 주지 않는다던가 월에 뭐 3회 이상 결근을 하면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네. 네, 분쟁이 서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요즘 또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인센티브와 같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좀 잘 대우를 해주려고 이제 이런 인센티브 제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계약서에서 좀 세세하게 적어서 어떤 좀 지각이나 컴플레인을 좀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빼고 줘도 될까요? 사실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네, 만약에 네. 이제 급여는 네트로 300인데 네. 인센티브가 300이다. 네. 이러면 내가 생각한 퇴직금이 나는 네트 300만 주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인센티브도 임금이기 때문에 네. 퇴직금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담이 너무 된다. 이럴 네. 거면 내가 인센티브를 안 주는 게 낫지 않냐. 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사실은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큼 네. 주긴 주시는데 퇴직금이 전체 금액의 그 12분의 1이니까 8.3%거든요. 네, 네. 가령 뭐 네트 이제 10%로 인센티브 계약을 하지 마시고 네. 퇴직금 염두하고 8%로 하신다던가. 아. 네, 해서 퇴직금만큼 따로 떼어 놓으시면 직원 입장에선 합의 같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센티브는 포함 안 되는 거였어요? 막 이렇게 해서 무조건적으로 또 반발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직원들도 불만이 없고 올바른 해결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병원은 최소 일주일 전 휴가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직원이 갑자기 연차 청구하면 안 주고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도 막 여쭤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말 우리 병원 쪽에 계신 분들은 막 전날 갑자기 연차를 좀 신청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아무래도 병원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길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이직률이 좀 높은 직종이기도 해서 저도 항상 궁금했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요즘 그 연차 휴가를 갑작스럽게 아침에 뭐 네. 새벽에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던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황스럽다. 네. 이러면 안 된다. 네, 네. 이제 이거 그 당연히 뭐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연차 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 법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 아니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당일에 내가 네. 몸이 아파서 이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연차 휴가를 신청했다라고 하면서 진단서라든가 약봉지를 제출한다고 하면 타당한 또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는 없는데 네. 다만 이렇다고 해서 계속 뭐 당일에 신청하시는 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일주일 전 신청해야 된다는 절차를 위반했다면 네. 네, 그것은 징계할 수는 있다. 그러면은 뭐 계약서에서 징계 몇 번이면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또 적으면은 네. 뭐 그때는 좀 연차를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그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연차 휴가는 주셔야 연차는 되고요. 줘야 되고. 주는데 네, 절차를 자꾸 안 지키면 징계를 네.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얘기죠. 네.
제가 왜냐면 진짜로 이거를 최진 노무사님한테 여쭤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해당되는 내용을 아마 이걸 보고 계신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담당 노무사님한테 이 질문을 꼭 한번 여쭤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직원이 퇴직하면서 연차를 이 퇴직일에 붙여서 쓴다는데 마지막 근무일에 바로 퇴직 처리해도 되나요? 네, 이 질문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예를 들면 11월 15일까지 근무한다고 하고 네. 연차 휴가가 10개가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남아있는 그 2주가 있는데 네. 내가 워킹데이 5일을 근무한다고 하면 네. 10일 연차에 대해서 남은 2주간 붙여서 최종 근무는 11월 15일이지만 네. 네, 그 퇴직 날짜는 11월 말일로 해달라 네, 이런 네. 얘기거든요. 네. 이러면 그 원장님 보시기에는 일도 안 하는데 한 달 급여를 다 줘야 되니까 네, 네. 그냥 15일로 나가라고 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는 아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다 붙여서 쓰는 직원들이 사실 많긴 하지만 이거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1개월 해고 예고 수당만 주면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이 또 있어요. 네. 네. 우리 이제 그 원장님들이 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도 넣어놨고 네. 수습기간 중에 자꾸 컴플레인도 많고 좀 근태가 불량하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리고 우리 법에 1개월 해고예고 수당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요. 네, 네. 네, 일단은 그 해고예고 수당은 그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해고를 네. 했었을 때 별도로 주라는 것이고요. 네. 주지 않으면 이때는 법 그 처벌이 있어요. 네, 내가 이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부당해고라는 건 만약에 이제 직원이 나가라고 했는데 네. 해고 사유가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아.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내가 그 해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내가 해고 날짜가 11월 1일이라고 하면 네. 11월, 12월, 1월 말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3개월 차에 그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마치 이제 법정처럼 신문회가 열립니다. 네. 그게 2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5개월이 지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 그 서면 통보하지 않았거나 해고 사유가 인정이 안 되면 네. 5개월분의 급여를 바로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나오는 게 부당해고입니다. 아, 그래요? 되도록이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퇴직한다고 했다가 다시 근무한다고 했다가 다시 퇴직한다면 네. 자, 근무 분위기가 좋지가 않겠죠. 자, 다시 근무한다고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근데 사실 네. 우리 원장님들이 네. 사람 뽑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나간다고 했다가 마음을 다시 돌려서 근무한다고 하면 또 고마워하신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번 정도는 내가 이제 다시 설득을 해서 일을 하지만 네. 사실 다시 마음 붙여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 없죠. 네, 한 번 이제 마음이 떠나면 네. 잠깐 일했다가 다시 결국은 퇴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자꾸 퇴사한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퇴사한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 네. 네, 이러면 그 근무 분위기가 흐려질 텐데요. 네. 네, 원칙은 네. 내가 퇴사하겠어라고 사직 의사를 밝히면 네. 철회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안 받아주겠어라고 하면 네. 다시 근무할 수 없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다만 네. 만약 이제 내가 먼저 가슴에 사직서를 들고 있다가 네. 저 나갈 겁니다라고 하는 건 철회가 안 되지만 네. 사실 나갈 마음이 없었던 직원한테 네. 원장님이 잠깐 불러서 네. 너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는 게 어때? 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그냥 말까지만 근무할게요. 아. 이게 권고사직이거든요. 네. 권고사직은 당신의 사직이 수리됐다라고 통보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다음날 저 마음이 변했는데요 라고 하면 다시 근무해야 됩니다. 와, 그렇군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누가 먼저 내뱉느냐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원장님이 먼저 운을 띄우느냐, 원래 생각이 있었던 사람도 그냥 생각이 있었었는데 원장님이 먼저 말하니까 그냥 오케이 했는데 그건 또 권고사직이 될 수가 있겠네요, 또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직원들이 퇴직할 때 주변 직원들 이렇게 약간 동요해가지고 같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이 원장으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데 그래서 계약서에 퇴사 시에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한다 이런 거를 기재해도 가능한가요?
네, 기재할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네, 우리 이제 그 병의원은 우리 일하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경험, 마케팅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영업 비밀일 수 있어요. 혹은 고객 이제 정보가 있거나 고객과 이제 친분 관계가 있거나. 네. 네, 이랬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같이 이제 그 인근에 뭐 유사상으로 이제 뭐 만약 개연을 한다던가 네. 네, 꼭 유사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지에 있는 뭐 그 실장님이던 네. 같이 가신다고 하면 네. 영업 비밀 유출의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직 금지라고 해서 약정서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근로계약서에 만약에 이제 고의적으로 이런 손해를 그 어떤 영업 비밀을 유출할 목적으로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건 네. 당연히 법상 금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을 쓸 수는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직원이 만약에 그 한 세네 명을 데리고 5명이 한 번에 나간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네. 네.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해서 네. 옮겨간 병원을 이제 상대로 해서 전직 금지를 가처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적인 소송 문제에 사실은 휘말리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포지션에 그 인재가 네, 같이 그 데리고 나간다라고 하면 네, 그러한 그 법적인 조치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장 끝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직원분들이 여성분들이 그 유니폼이 있다고 친다면 또 갈아입고 뭐 하고 뭐 친구 기다려주고 이래가지고 사실 꽤 딜레이가 되다가 한 10분 정도는 그냥 소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또 오버타임 수당이 좀 예민하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꼭 이제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게 나 이거 추가 수당 안 줬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혹시 이렇게 뭐 옷을 갈아입거나 뭔가 나가에 채비를 했었을 때 그 시간도 사실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엑스트라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유도리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최근에 네. 이런 그 퇴근 이후나 아니면 근무 시간 중에 휴게나 대기가 되게 긴 그런 그 직무들도 있고 네. 만약에 이제 환자가 계속 없는 잠깐 비어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근무 시간인지 대기 시간인지 네. 네, 이제 그런 네. 경우들도 네. 있을 거고요. 네. 뭐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그 노동청 사건에서 네. 불기소 처분해서 이제 검찰에 넘긴 사건이 있는데요. 네. 네, 연장수당을 청구했지만 불기소, 연장수당에 그 지급할 의무가 없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검사가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다 쓰기를 우리 병원이 사전 승인 제도를 두고 있고 네. 명확하게 옷 갈아입는 시간이나 이런 그 10분까지는 이제 이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아니고 네. 10분 이후부터는 실제로 정말 일을 해야 된다면 사전에 보고하고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연장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명시하고 있으면 네, 그 경우에는 우리 이제 검찰에서도 사전 승인받지 않고 혼자서 남아 있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료가 10시인데 네. 직원이 8시 반에 온단 말이죠. 네. 네. 꼭 일찍 오는 직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일찍 오냐라고 네. 이제 했더니 자기는 그 출퇴근 너무 이제 뭐 트래픽 잼도 네. 너무 네. 심하고 네. 일찍 나와서 나는 그 병원에 있는 게 좋다.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일찍 나왔는지 그 내가 일찍 나와야 되는 어떤 사전 준비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 근로계약서나 규정에 사전 승인 제도를 좀 명시하고 네. 네,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 10분 이후부터는 승인받은 그 업무 내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 네.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질문이 있는데 평소에 막 30분 전에 끝나면 원장님이 계속 퇴근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 뭐 7시까지인데 6시 반부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 항상 6시 반에 보냈어. 그러다 이 직원이 7시 반까지 일할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추가 수당을 안 준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나 이거 추가 수당 왜 안 줬냐 라고 했는데 평소에 30분씩 일찍 끝나고까지 합산해서 계산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우리 법에 선택적 근로 시간제가 있거든요. 네. 총량을 맞추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30분을 일찍 갔고 어떨 때는 30분을 더 했고 총량을 한 달간 1개월 기준으로 평균을 맞춰봤더니 내가 계약한 시간만큼 됐다. 네,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합의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아무리 노동청에 간다 하더라도 네.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네, 평균을 맞춘다. 그러면은 그거는 미리 처음에 계약할 때 얘기를 해놨어야 되나요? 우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서라서 한 장짜리로 쓰는 건데요. 네. 우리 전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이 당신 마치 반장처럼 당신이 대표해 라고 이제 그 선임받은 사람이 서명하면 되는 거죠.
이거 되게 꿀팁이네요. 왜냐면 저 이거 몰랐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개원하게 되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별의별 사건들이 다 터지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마 내가 일어나겠어 싶은데 진짜 일어나거든요. 저도 지금 병원에 한 지 이제 8년이 넘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미리 알아두게 되면 굉장히 또 병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엑설런트하게 쭉 말씀해 주셨던 저희 최지희 대표 노무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간략한 소감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우리 그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이 노무라고 하는 부분이 법과 같이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늘 전문가의 그 자문을 받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건 괜히 지불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항상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쓰임이 있고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죠.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킴스TV 개원 전후를 알아야 할 핵심 노무 2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